대학생 찾아가는 서비스 질문 드릴게요. 대학생 찾아가는 서비스는 방학 기간에도 하나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종강을 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네, 일단은 방학 기간에는 학교에 이제 오는 학생들이 이제는 개강했을 때보다는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개강했었을 때 그 기간 동안에 이제 공연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아요. 그래서 그 신청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공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학기 때 이제 공연 지원 서비스를 시행을 하게 된다면은 그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만약에 방학 기간에 정말 나는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센터에 내소를 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보건소 혹은 이제 금연 상담 전화가 있어요. 거기 전화를 해서 이제 받을 수는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상담받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담이나 금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이것도 저희는 원칙적으로는 금연 서비스에 등록하고 이제는 결심일로부터 6개월 동안 이제는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서비스를 받고 싶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금연 상담 전화나 이런 곳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 드릴게요. 약 6개월간 금연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상담이 이루어지는지 예시를 듣고 싶다고 하시네요.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하고 나서 6개월 동안에 9회 이상 이제 금연 상담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는 근데 금연 상담에 대한 내용은 조금씩 대상자마다 개개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런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보통 그 6개월 동안 저희가 금단 증상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 관리라던가 절주, 흡연과 음주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절주하는 그런 건강행위에 대한 상담도 같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스트레스 해소법이라던가 흡연했을 때 흡연 상황에 대한 대처법 등등에 대해서 이제는 금연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개인에 맞춰서 이제 상담이 지속이 되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는 대면 상담을 주로 주 1차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외에 이제는 전화 상담이라던가 이런 SNS라던가 이제 문자로 통해서도 이제는 학생들이 금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는 연락을 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뿐만 아니라 저희는 호기 일산화탄소 측정이라던가 코티닌 검사라던가 혈압 측정 이런 것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현재는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이런 일산화탄소 CO 측정이라던가 이런 거는 조금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 외에 이제는 조금 감염병 예방에 맞춰서 그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 조금 변화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부터. 다음 질문 드릴게요. 대학생 찾아가는 금연 서비스를 통해서 대상자를 등록을 하면 6개월 동안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데 만약에 종강해서 이제 본가로 내려가게 되면은 다른 지역 금연 지원 센터로 이제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지가 궁금하시다고. 네. 학기가 종강해서 본가로 내려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대학생 친구들 중에는 기술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자취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방학 동안에 이제 전화 상담을 하게 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로 센터에 방문을 하거나 아니면은 보건소에 찾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연계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연락을 주고 이제는 친구와 그 대신 이제는 보건소랑 센터별로 조금씩 프로그램이나 진행사항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센터나 보건소에 이제는 연락을 해서 저희가 시해드리기는 하는데 연계는 가능합니다. 이렇게 찍고 있는 거예요. 옆모습이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네.
기타 금연에 관한 질문 첫 번째로 금연을 하다가 실수로 한계피를 피우면 금연 효과가 다 사라지시냐고 물어보셨어요. 이제는 금연에 나는 금연을 잘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도 있어. 라고 하는 이제는 흡연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맞아요. 딱 한 번에 마음 먹어서 끊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하지만 그런 확률은 엄청 희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자전거를 배우기 시작을 하면은 자전거에 넘어지기도 하고 페달 잘못 받아서 이제는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자전거를 타거나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금연을 할 때도 똑같아요. 여러 번 실수를 하고 여러 번 실패도 겪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금연에 성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저희가 도와주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한계비를 실수로 피웠다라고 해서 나는 금연에 실패했어가 아니라 한계비 피웠으니까 그 다음부터 다시 금연을 시작을 해야지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 그 한계비 피웠었을 때 내 기분이 어땠었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었는지 그런 거를 알고 같이 이제는 나눠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흡연 욕구가 많이 높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많이 금연하는 좀 어려움이 있구나. 라고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그 상황이 되었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팁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계비다 실수했다고 해서 금연 실패가 아니라 나는 금연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사실은 그 마음가짐이 실패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에 와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사실 국가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도움을 받으면서 금연을 꼭 성공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네요. 맞아요. 본인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진정한 금연이란 어느 정도 끊는 걸까요? 질문해주신 분께서 3년 동안 금연 중인 친구가 있는데 3년 남기면 성공한 거 아닌가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러게요. 1년 금연하면 성공했을까요? 2년 금연하면 성공한 걸까요? 의학적으로는 2년 금연하면 금연했다라고 본대요. 그런데 흡연 욕구는 금연했다고 해서 0으로 떨어지지 않은데요. 그래서 담배를 끊으면 처음에 흡연 욕구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보름쯤 지나면 뚝 떨어지셔서 점점 적어지긴 하는데 한 달, 2달 지나면서 그런데 얘가 0으로 떨어지지 않는 채로 평생을 간다고 보더라고요. 그렇지만 의학적으로는 2년 금연했다고는 하지만 2년 금연한 것이 금연이라고는 하지만 평생 계속 흡연 욕구가 있을 수 있어서 평생을 참는다 라고 담배를 끊었다라고 하지 않고 평생 참는다라고 표현들을 흡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3년을 금연했으면 금연한 걸로 쳐도 되는데 그러기는 하지만 계속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친구가 금연 시도를 선언했을 때 주변 친구들이 어떻게 도와주면 흡연자 친구가 초심을 잃지 않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주변 친구들이 어떤 도움이 적절할까요? 라고 물어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인 거 보면 담배를 금연했다고 하는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을 거는 같아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금연했다 그러면 그 친구에게 장난을 치거나 술을 먹이고 담배를 권하거나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연하는 사람들한테 금연하다가 금연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술, 그 다음 제일 높은 건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술을 취하지 않도록 권하지 않는 것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금연하고 있는 친구한테 금연 좋은 거야, 잘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만 보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부터 이해했니? 네. 맞아요. 저 비슷한 얘기긴 한데 사실은 금연 지지자의 응원과 지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서 만약에 내가 옆에 있는 친구가 나 금연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을 때 같이 금연을 할 수 있도록 그 흡연과 관련된 물건들을 같이 정리를 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흡연자들은 흡연하는 그 행태가 있고 어떤 행위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밥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거나 아니면은 술자리에서 담배를 피거나 어떤 행위 중에 이제는 담배를 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되어 있었을 때 그 지지자인 친구가
같이 이제 다른 활동들을 뭐 운동을 해본다던가 아니면 취미 생활을 같이 해준다던가 이런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초기 때 이제는 금단 증상이라는 게 나타나요. 금단 증상 많이 들어보셨을 때. 근데 금단 증상은 개인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가 나타나지만 우울하다거나 불안하다거나 또 짜증이 난다거나 또 식욕이 감소가 된다거나 뭐 집중력이 저하가 된다던가 이렇게 다양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친구가 갑자기 막 짜증이 내거나 갑자기 막 나 너무 우울해 이렇게 좌절하거나 이렇게 있을 때가 있어요. 처음에 담배 끊었을 때.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이제는 조금 응원을 해주고 너 잘하고 있다. 이제는 그거를 알고 이제는 지지해주는 것과 아닌 것과 너 왜 갑자기 승질해? 너 갑자기 나한테 짜증을 내? 이렇게 하는 것과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지지자들이 가장 중요해요.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금연지원센터가 금연 서포터즈에게 바라는 활동이나 방향성이 있는지 궁금해서. 이제는 서포터즈는 이제는 우리 금연 인식 변화와 금연 문화 확산을 위해서 이제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전 연령들을 조금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전 연령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서포터즈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해요. 10대 친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선배이자 가까운 선배이자 친한 언니 오빠로서 이제는 더 이야기를 뒤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더 공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을 것 같고 20대 친구들은 같은 연령 또래이기 때문에 더 이제는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30대 이상 조금 더 연세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금연에 대해서 이제는 그 중요성을 알려고 하는 그러니까 흡연이 나쁜 거구나 라고 이제는 인식을 전환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전 연령에 아울러서 메시지를 다양하게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또 저희가 생각하지 못하는 새로운 아이디어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온라인이라던가 이런 컨텐츠들을 이용을 잘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알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금연할 수 있는 중요성들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도 금연 같이 이제는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오게 되고요. 감사합니다.